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유난히 뜨거웠던 종목들 많았죠.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꽤 컸던 하루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주도주 분석 자료, 이걸 바탕으로요, 오늘 시장을 뒤흔든 주역들,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거래 대금이 150억 이상 몰리면서 변동성이 컸거나 아니면 상한가까지 간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네네. 단순 가격 등락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 거래량 변화 같은 좀 구체적인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중요하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가를 움직인 핵심 동력, 그러니까 모멘텀까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시장의 맥을 짚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관점들, 이걸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꼼꼼히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자, 그럼 오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부터 시작해볼까요? 단연 IMBC가 눈에 띄었습니다. IMBC. 네, 오늘 정말 강했죠. 하루 만에 24.10% 급등했고요. 거래 대금이 무려 1,504억 원에 달했어요. 와, 거래량도 전날보다 6배나 늘었다고요. 네, 그 수치만 봐도 오늘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집중됐는지 알 수 있죠. 정말 대단한 기세인데요. 이 급등 배경은 뭘까요? 네, IMBC의 급등은 뭐랄까 단순히 한 가지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복합적이요. 네, 일단 오늘 미디어,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 관련주들, 이쪽 테마 자체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미디어 섹터 전반이 좋았군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IMBC 최대 주주가 MBC잖아요. 네. 이 MBC하고 중국의 대표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후난 미디어 그룹사나 샤오망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훈한 그룹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꽤 크죠. 이 샤오망이랑 아이돌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중국에 공동으로 진출시킨다. 이런 소식이 기름을 부은 격이죠. 아이돌 라디오 중국 진출. 이게 그렇게 큰 호재인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 몇 년간 사실 한중 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었잖아요. 특히 그 소위 한한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한류 컨텐츠 제한.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컨텐츠 수출이 많이 막혀 있었는데 이 소식이 나오니까 혹시 한한령이 드디어 풀링인 신호탄인가? 하는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자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 수출하는 걸 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 관계 개선의 어떤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시장은 그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인 거죠. 그렇군요. 기대감이 정말 컸네요. 다만 이런 기대감이 그럼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역시 좀 신중하게 볼 필요도 있다. 네, 과거에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하긴 그랬었죠. 실제로 IMBC가 장마감 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는 0.24% 정도 소폭 하락 마감했어요. 시간 외에선 살짝 빠졌군요. 네, 이걸 보면 단기 급등에 따른 그냥 숨고르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 자체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이게 지속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뉴스에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양컴텍도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받았습니다. 14.90% 상승했고요. 거래 대금은 1,723억 원. 이것도 꽤 크네요. 거래량도 전날 대비 5배나 늘었죠? 네, 삼양컴텍도 움직임이 컸습니다. 이 종목은 방위산업, 그러니까 소위 전쟁 테마주로 분류되던데요? 맞습니다. 삼양컴텍의 강세는 최근 다시 좀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감, 이거랑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요? 어떤? 특히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네, 그런 뉴스가 있었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시 더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지출이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거죠. 그래서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였군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방산 관련주들이 같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삼양컴텍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치적 발언이나 국제정세 전망 같은 게 실제 기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게 얼마나 좀 신뢰할 만한 건가요? 변동성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모멘텀은 변동성이 큰 편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정치적 발언이라는 게 뭐 언제든 뒤바뀔 수도 있는 거고 국제정세 예측이라는 것도 뭐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다만 이번 삼양콤텍의 경우에 좀 흥미로운 점은 수급,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외국인이 한 27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10억 원가량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아,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샀네요. 네,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만 움직인 게 아니라 비교적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외국인과 기관까지 매수에 나섰다는 건 이게 단순한 테마성 단기 급등 외에 혹시 기업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수주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작용한 거 아닌가 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시간외 거래에서는 보합, 그러니까 0.00%로 마감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 기업 실적으로 정말 연결되는지는 앞으로도 꾸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수급 동향까지 같이 보면 이게 단기 테마인지 아니면 좀 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정말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KCT인데요. 주가는 14.80% 상승으로 앞선 종목들보다는 상승률 자체는 조금 낮았지만 와, 거래량이 전날보다 무려 301배나 폭증했습니다. 301배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거래 대금도 526억 원이면 적지 않고요. 301배라니 이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네, KCT의 거래량 폭증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점이죠? KCT는 원래 그 화폐나 금융 자동화 기기, ATM 같은 거, 요즘엔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도 묶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아주 구체적인 계약 체결 공시였습니다. 아, 계약 공시요? 네, 신한은행하고 21억 4천만 원 규모의 영업점 카드 발급기,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매수세가 그냥 확 몰리면서 거래량이 폭발한 거죠. 아, 21억 원 규모 계약. 물론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터질 만한 건가요? 뭔가 다른 해석의 요지도 좀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21억 계약 자체가 뭐 아주 엄청난 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장은 이 소식을 단순한 계약 한 건, 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 은행과의 거래를 시작했다는 그 레퍼런스 자체가 앞으로 다른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으로 추가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아하. 혹은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되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뭐 이런 상징성 같은 것들이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상징적인 의미?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반전이 있습니다. 네, 또요.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각각 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네, 개인들은 막 사는데 외인이랑 기관은 팔았다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적으로 매수하는 동안 소위 큰 손들은 오히려 물량을 정리한 거죠.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마이너스 1.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개인과 기관의 시각이 완전히 엇갈린 건데요.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반된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뭐 한 가지 해석을 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은 이 계약 소식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 혹은 계약 규모 자체가 회사의 전체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가 수주 기대감이나 테마성 이런 거에 더 주목했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같은 소식을 두고도 투자 주체별로 해석과 대응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 폭증이 반드시 지속적인 상승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에 막 휘둘리기보다는 이 계약이 정말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이걸 좀 냉정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정말 좋은 사례네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주도주는 1승입니다. 10.7% 상승했고 거래 대금도 1,633억 원으로 상당히 컸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7배 증가했고요. 네, 1승도 주목할 만했죠. 이 종목은 조선기자재 테마로 분류되는데 최근 조선업황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오늘도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네, 1승의 상승 배경에는 물론 조선업 자체의 호황 기대감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직접적인 촉매제는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아, 한미 정상회담이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 좀 이례적으로 조선 반도체, 원자력 발전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아, 맞아요. 그 뉴스 봤어요.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산업들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기술 협력이나 수주 확대 같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로 해석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외교 이벤트가 특정 산업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확 끌어올린 거군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넘어서는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최근에 그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하고 선가 상승하고 이러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잖아요. 네, 계속 좋은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 고조시킨 측면이 있는 거죠. 1승 같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전방 산업인 조선업의 수주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직접적인 수혜주군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한 5억, 기관이 4억 원 정도 소폭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0.17% 소폭 상승하면서 아직 기대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대감이 살아있네요. 다만 이런 외교 관련 모멘텀은 실제 성과가 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회담 이후에 발표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은 지정학적 요인, 특정 계약, 외교 이벤트까지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영향을 미쳤네요. 네, 정말 복합적이었어요. 한택은 12.6%, 로보티즈는 11.20% 상승했는데요. 이 종목들은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살펴보죠.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분야, 이쪽에서의 성장성이 좀 부각되면서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아, 반도체 장비 쪽. 네, 전일 대비 거래량이 43배나 증가했다는 점은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다는 걸 보여주죠. 43배요. 와. 그리고 한택, 그리고 오늘같이 7.20% 상승한 우리기술, 이 두 종목은 앞서 1승에서 말씀드린 그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 이것도 정상회담 테마군요. 네, 이 기업들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택은 외국인이 56억 원이나 순매수했어요. 강한 매수세를 보여준 점이 특징적입니다. 와, 외국인이 56억이나요? 원자력 테마도 정상회담 기대감의 수혜를 입었군요. 로보티즈는 이름에서부터 딱 로봇 관련주일 것 같은데 이건 AI 테마와 관련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로보티즈는 지능형 로봇, 특히 AI 기반 로봇 테마가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AI군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라고 있어요. 로봇 관절 같은 데 쓰이는 구동장치인데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요? 네. 최근에 AI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잖아요. 로보티즈가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거죠. 아, 기술력이 부각됐군요. 이 종목 역시 수급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외국인이 무려 145억 원, 기관도 21억 원 동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와, 145억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네요. 네, 이런 기술 성장주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종목은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언급하자면 두산퓨얼셀은 수소차 테마가 주목받는 가운데 미국 시장으로의 연료전지 판매가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6.4% 상승했고요. 네, 수소. 큐라클은 과거에 발표했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의 미국 특허 출원 사실, 이게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5.80% 상승했고 거래량도 53배나 늘었습니다.
바이오 쪽이죠. 아, 바이오도 움직였네요. 거래량도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다날은 이르면 다음 주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가치 안정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디지털 자산 관련주로서 5.30%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기대감이요. 정말 다양한 테마와 개별 이슈들이 오늘 시장을 수놓았네요. 네,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죠. 종합해보면 오늘 등락률 상위, 거래대금 상위, 거래량 급증 등 여러 지표에서 앞서 자세히 살펴본 IMBC, 삼양컴텍, KCT, 일승 같은 종목들이 꾸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오늘 시장을 확실히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현상들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묶어보면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키워드는 해시태그 반도체, 해시태그 전쟁 또는 해시태그 방위산업, 해시태그 조선, 해시태그 원자력, 원전, 그리고 해시태그 AI, 로봇,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산업들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촉매자를 더해보면 한중관계 개선 기대감, IMBC,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 방위비 증액, 삼양컴텍, 특정 기업과의 공급 계약, KCT, 한미정상회담 기대감, 일승, hentek, 우리기술, AI 로봇 기술 경쟁, 로보티즈, 그리고 디지털 자산 규제 변화 가능성, 다날, 이런 것들이 개별 종목의 강세를 이끌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거시적인 국제 정세나 외교, 정책 변화 같은 큰 흐름하고 또 개별 기업의 계약이나 기술 개발 같은 미시적인 소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특정 섹터와 종목들을 뜨겁게 달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증시를 달군 주도주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중국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 이벤트,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네, 큰 그림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도 AI, 디지털 화폐, 바이오, 원전 같은 특정 산업의 기술 개발이나 계약 소식, 이런 것들이 또 개별 종목의 강세를 이끄는 굉장히 복합적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IMBC, 삼양콤텍, KCT, 일승, 이 네 종목이 거래대금과 변동성 측면에서 뚜렷하게 시장을 주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명확한 지도주들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에서 여러분께서도 보셨듯이 특정 뉴스나 이벤트가 발표되었을 때 그것이 관련 산업이나 기업의 주가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때로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반응이 정말 빨랐죠. 특히 KCT처럼 아주 구체적인 계약 공시 하나에 거래량이 평소에 300배 이상 폭증하는 모습.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 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시장을 보실 때 단순히 주가 등락만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까? 그 배경에 있는 뉴스나 이벤트를 한번 찾아보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관련 산업이나 혹시 다른 종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연결고리를 자꾸 생각해보는 연습, 이걸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연습이요? 네. 예를 들어서 국제관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거나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다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발표되거나 혹은 대규모 계약 소식이 나올 때 이럴 때 이와 연관된 분야의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좀 예측하고 주목해보는 것, 그 자체가 시장의 흐름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읽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배경과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훈련.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나 유동적이니까요. 실제 투자를 고려하실 때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